간밤 뉴욕 증시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이제 발표된 이후 3대 지수 모두 1%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발표 전부터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컸었는데요. 결과를 보고서 또 이렇게 안도하는 그런 시장 모습입니다. CPI,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면서 6월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2% 상승이었습니다. 네, 근원 CPI 전년 동월 대비 3.1% 그리고 전월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원 CPI 그야말로 더욱 좀 끈적해진 상황이죠. 네,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근원 CPI를 보면은 좀 걱정될 부분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제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CPI가 시장 예상보다 예상에 부합했다는 그 자체. 처음에는 조금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금방 이렇게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나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어찌됐거나 지금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진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CPI 발표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 또 파월 의장을 또 굉장히 압박하면서 또 금리 인하 이렇게 더 굳히게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중대한 소송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갈수록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우려했던 7월 CPI 물가지표에 다행히 깜짝 반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자 시장은 일단 안도했습니다. 9월 인하가 확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살아났죠. 그런데 자세히 결과를 뜯어보면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안도감이 언제 다시 불안감으로 바뀔지에는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마감 사항 보면 오늘 다우지수가 1.1%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13%, 1.39%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빅테크 기업들도 덩달아 뛰어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수출세에 따른 마진 축소 우려 전망에도 오늘 0.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의 AI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대규모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1% 넘게 올랐습니다. 또 그 밖에 알파벳은 레이몬드 제임스에서 알파벳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면서 오늘 1.25% 올랐습니다. 시청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3%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브로드컴도 3%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또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자신이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악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제였던 CPI 지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7월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로는 0.2% 올랐고요. 전년 대비로는 2.7% 오르면서 이 전년 대비 수치가 시장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다만 연준이 더 중시하는 근원 CPI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전월 대비로는 0.3% 오르면서 직전치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1% 오르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 품목별 등락폭도 보면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료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장난감과 스포츠용품, 가구 등을 포함한 상품 가격도 전월 대비로 0.2%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만한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둔화하던 서비스 가격이 연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면서 근원 CPI 오름세를 이끌었는데요. 항공료가 4%나 오르면서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요. 또 교통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전체 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서비스 물가가 다시 가속화한 것은 관세 여파가 일회성이 아닐 수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불안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상승은 기업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미국의 7월 중소기업 낙관지수도 보면 낙관지수 자체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낙관지수는 전월보다 1.7포인트 반등하면서 100.3을 기록했는데요.
반대로 불확실성 지수도 전달 대비 8포인트 급등한 97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미 자영업협회는 관세와 인플레이션 등이 불확실성 수치를 끌어올렸다면서 기업들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CPI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자세히 지표들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인플레이션 추세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번 CPI가 나온 이후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올랐습니다. 9월 인하에 베팅하는 확률은 이제 93%에 달하고요. 또 10월 인하 가능성도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다만 엇갈린 7월 CPI 결과에 채권 시장은 만기물별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2년물 금리는 소폭 빠졌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 우려감 속에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0.01%포인트,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도 달러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의장에 대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달러와는 추가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았는데요. 간밤 달러 인덱스는 98선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간 추가로 연기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했습니다. 간밤 WTI 브렌트유는 각각 1.24%, 0.74%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금의 관세 부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후에 오늘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금 선물은 오늘 0.16% 빠지면서 온스당 3,399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훈풍을 타고 거침없이 몸집을 키운 퍼플렉시티가 이제 구글의 검색 왕국 타이틀에까지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을 345억 달러, 우리 돈 48조 원에 사겠다지 않았는데 이 금액은 퍼플렉시티 몸값의 약 2배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사 측은 대형 벤처 캐피털 펀드를 포함해서 여러 투자자가 이번 거래를 전액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밝혔는데 이번 제안은 미국 법원이 시장 독점을 이유로 구글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간 구글은 법무부가 제안한 크롬 매각에 격렬히 반대해왔는데 지금의 검색 왕국을 있게 해준 인터넷의 관문이자 AI 대세 흐름 속 중요한 데이터 텃밭인 크롬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IT 업계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일본 엔티티 데이터 그룹이 구글과 손을 잡았습니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구글의 AI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판매할 방침입니다. 엔티티 데이터 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 기업 최초로 구글 클라우드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고 수천 명 규모의 전문 조직을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제미나이를 활용해 영업부터 마케팅, 고객 전화 응대 등 업무별로 50여 종의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세계 각지의 규제와 문화 등에 맞춰 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만삭스의 과거 관세 전망을 문제 삼으면서 네비 솔로몬 CEO에게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교체하라 압박했습니다. 관세가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며 솔로몬 CEO를 향해 DJ 활동에만 전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조롱 섞인 발언도 남겼는데요. 트럼프는 최근에도 일자리 수치를 조작했다며 노동통계국 국장을 경질한 뒤 자신의 측근을 새 수장으로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트럼프의 광폭 행보에 곳곳에서 쓴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나라인 미국을 점차 국가 자본주의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자인 중국의 고속 성장에 혹여 추월당하진 않을까 하는 위기감 속 시진핑 따라하기라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종의 통행세를 받고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기를 넓혀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반대로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H0 칩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특히 정부 또는 국가 안보 관련 업무에서 해당 칩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도 엔비디아를 소환해 맥도 안전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엔비디아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중국의 지렛대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는 데다 기술 자립을 위해 반도체 국산화를 가속화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기조와도 일치하는 만큼 엔비디아 H20 칩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과 중국 사이 신경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겠다 밝혔습니다. 애플이 오픈 AI를 편애하면서 앱스토어에서 자신의 AI 챗봇 그록이 1위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머스크는 X는 전 세계 뉴스 앱 1위에 올라 있고 그록은 모든 앱 중 5위인데 왜 애플은 X나 그록을 필수 앱 부문에 올리길 거부하느냐, 정치질을 하는 거냐 비판했습니다. 애플은 오픈 AI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자사 제품에 챗GPT를 탑재했는데 오픈 AI와 줄곧 불화를 겪은 머스크가 양쪽을 향해 끊임없이 견제구를 날리면서 신경전이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인 헝다가 청산 명령을 받은 지 1년 반 만에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16년 전 홍콩 증시에 상장된 헝다는 한때 창업자인 쉬자인 회장을 아시아 2위 부호 자리에 올려놓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지만 2020년 이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면서 헝다는 유동성 위기에 내몰렸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진 기업이 됐고요. 헝다 사태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 위기는 5년째에 접어들었고 길어진 부동산 침체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성장하는 데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길이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자 반도체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에 기존 블랙웰 제품보다 최대 50%까지 성능을 낮춘 제품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지금까지 중국에 수출된 H20 칩은 블랙웰 전작인 호퍼 GPU 기반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블랙웰 기반 저사양 칩의 중국 수출이 허용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새로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재고가 쌓여있는 H20과 달리 블랙웰은 새로운 재고를 요하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엔비디아 대량 공급 일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더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미 SK하이닉스의 올해 물량이 완판돼서 생산 능력 확대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의 HBM3E의 조기 납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JMB가 24%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러셀도 9% 넘게 뛰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신성 ENG도 8% 가까이 뛰었고 로체 시스템즈가 5.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대화와 소통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심리전 중단과 확성기 철거 등 상호 호혜적인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화의 채널을 복원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북한은 아직까진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는 남측 정부의 노력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코데즈 컴바인이 23%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좋은 사람들 15% 강세 보였고 JST나 8.48%, 아난티도 5% 넘게 뛰었고요. 일신석재가 3.32%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기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원자력 발전과 방산, 고속철도, 태양광 등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덕분인데요. 그러면서 관련주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원전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과학기술과 원전, 재생에너지 등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원전의 경우 원전 인력 양성 협력 MOU에 서명했는데 이를 통해 한국형 원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국 간의 원전 건설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기업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 MOU로 베트남 원전 시장에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태광이 12% 넘게 강세 보였고요. 삼양엠텍도 8% 넘게 뛰었고 큐비스와 하이로코리아도 5% 넘게 올랐고 AB 프로바이오도 4.89%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AI 등 미래 먹거리를 키우기 위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추진된다는 소식에 AI주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여기엔 정부와 민간 자금이 함께 참여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기반의 첨단혁신산업펀드와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이 매칭되는 미래성장펀드 등 2개의 펀드가 국민성장펀드의 주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총 100조 원 규모의 첨단혁신산업펀드가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산돌이 12% 넘게 강세 보였고요. 플리토도 11.54% 뛰었고 BI 매트릭스와 유엔젤 그리고 이노뎁까지 모두 4%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전강 후약 장세였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완화될 것이다. 아니다. 기존 정부안대로 갈 것이다.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갈팡질팡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어서 투자하기엔 까다로운 상황인데요. 이번 주 시장의 중요한 일정이었던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고 국내 증시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3,200선을 내줬습니다. 장 초반 3,240선까지 올랐었지만 결국엔 0.53% 하락하며 3,189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7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하락 전환이 되면서 0.57% 약세, 807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전엔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양도세 기준 완화 시사에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됐다가 오후로 넘어가면서 대통령실이 정부안 불변이란 입장을 내놨자 외국인이 순매도하며 지수의 하방 압력이 됐습니다. 코스피 메이저 수급 주체 양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605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이 99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개인만 홀로 636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외국인이 74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 3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4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단에서는 반도체, 투톱과 금융주가 강했지만 방산과 원전 등에서는 차익 실현이 이뤄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전망치 상향 소식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대, 두산 에너빌리티가 5% 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강했습니다. 알테오젠과 펩트론이 1%대 강세, 그리고 2차전지 대표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서 HLB도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10전 올라 1,390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진 영향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려했던 CPI가 시장 예상대로 나오면서 환율은 1,380원대로 후퇴했습니다. 시장에선 9월 금리 인하가 청신호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384원 2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나온 증권사 업종 리포트 정리했습니다. 제약과 증권업종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KB증권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글로벌 비만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 334억 달러에서 2025년에서 2030년 연평균 13.7%씩 성장해서 총 733억 달러로 확장될 전망인데요. 이 비만과의 전쟁이 단순히 인구 건강의 보존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초기 GLP-1에서 다중작용제, 아밀린, 근손실 방지 등 여러 기술들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KB증권은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물질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을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미국 당뇨병 학회를 통해서 새로운 물질의 초기 연구 개발 결과를 발표했고 또 현재 국내 3상을 진행 중인 물질에 내년 하반기 상업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D&D 파마텍도 동사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후보 물질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를 연내 확인할 수 있고 이외에도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치료제를 통해서
단일 파이프라인에 대한 의존도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대신증권은 어제 강했던 증권주에 대해서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했습니다. 정책과 실적 등으로 그동안 주가가 100% 가까이 급등했지만 정책적인 모멘텀이 소멸됐기 때문에 강력한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모멘텀보다는 구조적인 개선,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결국에 신사업이 관건으로 종합투자계좌 IMA에서 실질적인 수익성이 파악되어야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선호주로는 한국금융지주를 유지했습니다. 제약과 증권업종에 대한 보고서 내용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그럼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7월 PPI가 발표되고 우리나라 실적 공개 이어집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한화생명, 메리츠 금융지주, 현대해상, 펄어비스, JYP엔터, W게임즈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보험주 실적이 대거 공개되는 만큼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체크하시고요. 게임주 어제 NC소프트가 호실적에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펄어비스와 W게임즈 등의 실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예년의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2주 이상은 환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자 관련주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상승세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경계했던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 대체로 부합하면서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죠. 이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프리마켓에서 모두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1.1% 오름세로 71,900원, SK하이닉스가 2% 넘게 강세 보여주면서 27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1% 강세, 거래가 39만 3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오늘은 1%대 반등합니다. 거래가 86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도 흐름은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2.3% 오름세로 거래가 44만 4,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2%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현재 거래가 13만 7,7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5만 8,200원대 거래됩니다. 또 펩트론이 0.82% 추가 상승하며 30만 8천원, 파마리서치도 0.75%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67만 4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이슈, 그리고 미국 물가로 우려가 컸던 우리 시장. 일단 물가에 대한 우려는 털어내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빠른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주도권을 가져가는 테마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 이제 헤드라인하고 근원하고 약간 엇갈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뭔가 9월달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제는 뭐 전반적으로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이 뭐 때문에라기보다는 네. 진짜 그 지표 하나가 거시로 그냥 다 움직인 날이었던 것 같고
굿모닝 마켓의 그 키워드를 잘 잡았네요. 불안한 안도. 불안한 안도. 네. 네. CPI 좀 이렇게 뜯어볼 게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딱 우리 송 대표님 나오시는 날이라서 한번 속속들이 버선 속 뒤집듯이 한번 파보죠. 네. 어, 김인전 투자자문의 네.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뭐 시장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체크하셨듯이 다 일제히 올랐고, 네. 뭐 러셀 2000은 한 3% 가까이 그러게요. 올랐더라고요,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도 그렇고, 뭐 그러니 우리도 지금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새롭게 가자 해서 분위기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과연 그렇게 시장이 환호할 만한 CPI였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오늘 헤드라인 그게 정말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아, 불안한 불안한 안도. 안도. 예, 그리고 네. 우리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보고 싶은 네, 것만 네, 네. 본다. 예, 예. 네. 무슨 말이냐면 어제 그 만약에 그 CPI 해석, 시장의 해석 그것 예. 때문에 주식 시장을 끌어올린 것의 원인을 굳이 하나 찾는다면 네.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네. 급등을 해서 이제 96%인가까지 그 아마 정도까지 올라갔을 갔더라고요. 겁니다. 그래서 네. 바로 하루 전만 해도 87인가 86이었는데 예. 8대에서 9로 올라가면서 거의 시장에서는 확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 최대 수혜는 말씀드렸던 미국의 중소형주다. 중소형주. 미국의 내수주들이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해주면은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그것이 예. 결국 어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금리 인하의 주체인 연준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냐. 그거는 사실은 그 어제 나왔던 CPI의 그 안에 헤드라인 CPI 말고 그 안에 그 각종 그 구성 항목들을 보면 그건 약간 갸우뚱. 그래서 이제 제목을 아마도 불안한 안도라고 뽑아주신 것 같은데 그건 정말로 네. 상당히 적확한 그런 예.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시장은 어제 왜 올랐다? 뭘 보고 오른 겁니까? 그냥 헤드라인 보고 오른 것 같아요. 그럼 그는 CPI에서 송 대표님 보시기에 불안한 구석이 어디죠? 일단은 그 근원 CPI가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0.1, 0.2, 0.3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원 CPI가 올라오고 있다는 게 지금 저기 저건 파란색. 예, 저건 이제 전년비. 그러니까 전년 동월비인데 예. MOM으로 보면 사실 이제 저보다 더 높은 거고요. 예. 0.3은 연율로 하면 3.6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더 높은 거고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잠잠한데 슈퍼코어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슈퍼코어.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근원 CPI라는 게 헤드라인 CPI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뺀 거. 여기서 하나 더 빼는 게 주택. 주거비. 네. 그렇죠. 요 세 가지를 다 뺀 거를 소위 슈퍼코어 CPI 한동안 우리 많이 네. 봤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제부로 얼마 올랐냐면 그러니까 전월비 0.5%.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그러면 거의 6%가 넘어가는 이게 연율로 하면은.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저 아래 기저에서 지금 관세의 영향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서비스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는 그 꿈틀꿈틀. 이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연초 이후부터 지속되어 왔던 거. 결국은 물가가 지금 아직 좀 안 잡혀 있는데 관세 영향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에 이제 해석들이 분분한데 가장 큰 거는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바뀌었던 가장 큰 정책 두 가지가 하나는 이민 정책, 네. 두 번째가 이제 관세입니다. 이민 정책을 우리가 그냥 지금 최근에 이제 워싱턴에도 지금 군대 파견되긴 했는데 뭐 어쨌거나 그 사이에 불법 이민하면서 이민자들을 엄청 추방을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이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서비스 분야의 그 원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여기 그대로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올랐던 그 슈퍼코어를 끌어올린 가장 큰 것의 컴포넌트를 보면은 소위 메디칼 케어 서비스 결국은 건강 관리와 관련된 그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 이렇게 좀 돌봐주고 이런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그런 물가가 엄청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민 정책과 연결이 돼 있지 않겠느냐. 반이민 정책. 그런 것 같고 관세는 사실은 지금부터 그 안에 여러 품목들을 보면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첫 번째로는 서비스 분야가 이민 정책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고 관세 때문에 이제 물건값들이 하반기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을 두 개를 합쳐보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100%에 가깝게 한다고 시장이 생각하면서 어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냉정하게 보면 가봐야 알겠다. 그러니까 연준의 생각과 시장의 그 해석이 지금은 어찌 보면 사마띠하지 않는
사맞지 않다. 예,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방향을 보지 않는 이런 상황이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 훈민정음이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네, 맞아요.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 할세. 예, 예. 오, 내 일할 어여삐 여겨. 예. 네. 와. 아니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도 그러시네요. 헤드라인 보고 올랐다고 하면은 시장이 바보냐? 그러면 정신은 그러면은 저기 뭐 좀 바보라는 게 아니라 욕망이 거기에 표출된 거라고. 욕망이 정말. 표출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야 돼를 내릴 거야로 사실은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도 주가 볼 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진짜 오르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보통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한 아들만 삼형제 있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내지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맞이는 좀 진중하고 아무래도 맞이다 보니까 큰형은 자, 둘째, 셋째로 가면은 조금 이렇게 큰형이나 맞이 장남보다는 조금은 뭡니까 이렇게 총기는 있고 촐싹거리기도 하고 재능도 있고 뭐 그런데 지 할 얘기 다 하고. 근데 보면은 저는 주식 채권 외환 중에 제일 맞이를 찾으라면은 저는 채권 같아요. 그렇죠. 채권은 어제 굉장히 신중하더라고요. 사실상 거의 그냥 멈춰 있었죠. 2년물은 수익률이 내렸어요. 네, 살짝. 이거는 금리 뭐 연준이 내릴 수밖에 그렇죠. 없겠구나. 예. 근데 10년물, 30년물로 가니까 안 내리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러면서 오히려 커브는 이렇게 더 가팔라지던데. 맞습니다. 고민이 더 큰 거죠 채권 시장은. 채권 시장은 정말로 어제 헷갈리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에 대해서 주식 시장은 상당히 모든 게 잘 될 거야라고 이제 사실은 매우 낙관적인 거고 채권 쪽은 그러니까 비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연준이 100% 내린다고 확신할 수도 없어. 그게 어제 금리의 움직임에 그대로 나타난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 보면은 초반에 모든 지수가 이렇게 전일 대비 높게 출발했다가 조금 고점을 높여놨다가 훅 꺾여서 나스닥은 그냥 아슬아슬했어요. 자칫하면 전일 대비 마이너스로 영역으로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획 돌린 다음에는 쭉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시장에 생각 많고 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헤드라인만 보지 마. 이 건우는 심각해. 연준이 이래 갖고는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이 시장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좀 하방으로 미는 선수들을 그냥 롱들이 지금은 그런 식으로 잘난 척하지 마. 지금은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 뭐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 거기에 그냥 숏 세력들이 그냥 이렇게 백기투항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나저나 소장님은 첫째는 아니신 걸로. 아, 왜 이러세요? 저 이남 일녀 중에 장남입니다. 아, 장남이세요? 네. 약간의 예외적인 상황도 있군요. 예. 저는 소장님이 또 총기가 넘치시고 그러셔서 한 둘째, 셋째인 줄 알았어요. 이건 지금 매기는 건데. 절대 아니에요. 네. 아까 오프닝에서 왜 그렇게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게 사실 저희 남녀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웃겨가지고 아니 그나저나 CPI 발표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압박을 한 게 그 연준 본부 개보수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굉장히 끔찍하고 심각하게 무능하게 그 일을 처리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소송하라고. 소송을 검토하겠다. 이거는 대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게 말 안 들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을 예. 받은 거겠죠. 사실은. 네. 네. 제롬 파월이.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마 냉정하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소위 SNS를 달궜던 것은 그 노동통계청, 네. 그러니까 BLS라고 하잖아요. 예. 그 노동통계청의 국장을 저번에 전격 사임하고 어제 새롭게 임명을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더 떴습니다. 이제 EJ 안토니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에드워드 존 안토니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그분의 소위 이제 다들 어제 난리가 났던 가장 큰 이유가 자격이 있어. 한마디로 그겁니다. 예.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가 좋아하는 말은 많이 하는데 네. 이 사람의 실력이 있어. 자격이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격 논란이 있어요. 네네. 이제 가장 큰 거는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 받은 지 5년밖에 안 됐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없고 특히 통계 쪽의 전문가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것을 보통 이런 데에 보면 다 학자들이면은 저명한 저널에 논문을 많이 내서 그게 인용이 되잖아요. 네, 보통. 네. 이렇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서를 이렇게 예. 인용하고 그게 보고서 딱 하나에 인용 한 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 잘린 분은 1,300건. 예를 들면 이제 보통 그러니까 딱 그거 누가 그렇게 코멘했더라고요. BLS의 신입 직원으로도 못 들어갈 경력이다. 아하. 이렇게 그래서 아마 추천을 스티브 배넌이라고 네. 지금 네. 트럼프의 이제 대표적인 책사로 알려져 특히 이제 있는. 정치적인 그랬죠. 이런 네. 책사로 알려진 그분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지금 앞으로 나오는 이제 미국의 그러한 통계치들에 네,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시작된 거다. 아니 사실은. 실제로 네. 그 안토니가 이제 데이터 수집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월간 나오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백악관에서는 아니다 월간 단위로 다 계속해서 발표할 가장 큰일 거다. 나는 게 무슨 일이냐면요. 그 데이터에 연결돼 있는 2조 원어치의 물가 연동체 시장이 있습니다. 아, 예. 3개월 동안 숫자 없어지는 거예요. 2조 원, 2조 달러가 아니고요. 아, 2조 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2조 원은 돈도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2조 달러라는 예, 어마어마한 규모가 지금 연결되는데 그 채권 발행 못 하게 되는 아, 셈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것만 없으면. 봐도 아무 생각이 어찌 보면 없는 그런 전문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충분히 좀 논란이 있겠네요. 상황을 네, 보니까. 앞으로도 좀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어쨌거나 아까 잠시 나왔지만 그 같이 안전모 쓰고 네. 대통령하고 네.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같이 공사 현장 둘러보던 저 자료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저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뭘 끄집어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공사 비용 이거 말도 안 됐을 때 파월이 그런가요 하고 저 장면. 저 이제 한장 예, 보죠. 그런가요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닌데요. 요거는 이전 건데요 요거는 하고, 이전 건데요 네. 하면서 네. 바로 거기서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죠. 아무리 사장님이 틀린 소리를 해도 면전에서 그거 아닙니다 하는 순간 승진은 막힙니다. 특히나 저렇게 옆에서 고개 절레절레. 그러니까 카메라도 있고 한데 저기서 아 이거 아닌데요 이거 하는 순간에 어차피 정년 퇴임인데요. 아, 어차피 임기 보장돼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참네. 아니 그나저나 지금 이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불확실성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수입이 뭐 계속 많이 들어온다.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좀 수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7월 달은 정말로 더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치 말씀드리면서 260억 달러 엄청나다 네,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300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관세 수입이 이렇게까지 올라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 차트가 매달 관세 수입인데 맨 마지막 우측에 있는 것이 지금 거의 300억 달러, 296억 달러를 찍었고요. 결국은 이것이 무슨 숫자와 거의 관련돼 있느냐? 관세율이죠, 사실은. 실효 관세율이 그 100년 전 수준으로 좀 돌아와서 혹자는 뭐 17.7, 혹자는 18점 몇,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대략 18% 전후로서 이것이 언제 한번 찍었었냐면 1930년대 소위 우리가 많이 듣던 스무트 홀리 소위 관세법이 실행될 그 수준까지 지금 관세율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결국은 저 차트랑 왼쪽에 매월 관세 수입이랑 보시면 거의 좀 좁혀놓으면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결국은 예. 관세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것. 결국은 트럼프가 잘하는 건 관세를 올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세 수입 많잖아. 내가 잘했지. 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우리가 계속 잘 벌고 우린 부자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어쨌든 그 카메라만 들이대면은 마이크만 들이대면은 그 얘기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네. 근데 마치 그 레토릭 자체는 보면은 관세 미국에다가 지금 막 수출품을 보내고 있는 그 나라들이 달러 열에 똘똘 말아갖고 그냥 미국에 바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현실은 거죠.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지난주인가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바클레이즈나 모건 스탠리나 여러 군데서 분석을 해봤을 때 네. 도이치나 지금 관세 수입이 예를 들면 100원이 들어오면 20원을 수출업자가 저 외국에서 내고 예. 80원을
미국 내에서 나눠서 내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중에 한 60원은 기업이 내고 나머지 20을 지금 소비자가 내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걸 뒤로 서서히 전가시킬 거다 소비자한테. 아마 소비자 정가분이 갈수록 더 그러니까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하반기로 갈수록.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놨던 재고나 뭐 이런 것들 마진 줄이고 이런 것도 한계가 오다 보니까 네. 소위 이제 마진이 박한 산업일수록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뭐 캐터필러니 뭐니 여러 군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소비자 업체, 심지어 산업재 업체로도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압력 이 얘기들이 앞으로도 매달 갈수록 좀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어제 헤드라인 CPI가 그렇게 낮을 수 시장 예상에 부합할 수 있었던 게 유가가 큰 역할을 했고 식품 쪽도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 식품 에너지 뺀 그는 쪽이 안 좋았다. 서비스 쪽이 특히나 안 좋다 이런 상황인데요. 유가는 지금 레벨에서 그러면 그동안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뭐 80불을 향해서 가던 게 지금 60불대 중반까지 왔으니까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이게 계속해서 유가가 CPI를 갖다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려면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하고 그러면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 뭐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러시아가 국제 원유 시장에 이렇게 공급하는데 제한이 없어져야 될 거고 식품도 아니 중국 보고는 또 미국산 대두 콩을 갖다가 지금보다 4배나 더 수입하라면서요. 브라질은 뭐 오렌지 한 50% 때린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덜 들어오는 것 같다 미국산으로 먹어야 되고 중국에는 콩 지금보다 4배나 더 팔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식료품 가격인들 온전하겠냐 싶기도 한데 이래저래 안 되면 나중에 뭐 관세 없던 일로 하면 되겠네요. 물가 부담 생기면. 그러면 좋죠. 그랬으면 마지막 좋겠습니다. 비장의 예. 카드는 관세 없어요 뭐 이러면 저는 트럼프의 그 유연함을 저는 믿습니다. 유연함. 유연함. 되게 좋게 말씀 주셨어요. 아, 유연함. 예. 어찌됐건 관세 충격이 결국에는 기업 이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되게 겁주는 자료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겁을 네. 엄청 주는 예. 자료. 이게 뭐냐면 ARS라고 Absolute ASR,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발표를 한 자료인데 네. 이게 보면 Absolute Strategy Research 이쪽에서 상당히 독립기관으로서 유명한 데입니다. 독립 네. 리서치기에서. 근데 이쪽에서 어떤 거냐면 지난 1900년도 이후부터니까 그러니까 한 120년 된 예, 예. 그 기간 중에 미국의 명목 기업이익, 명목 EPS라고 보면 되겠죠. 예. 명목 기업이익이 지난 3년 최고점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 최대 낙폭, 그 맥시멈 드로다운이라고 영어로 보통 표현하죠. 최대 낙폭이 얼마나 컸었느냐를 과거에 쫙 봤었을 때 제일 심했을 때가 언제냐면 1920년대와 30년대, 40년대. 저 사이 제가 박스 하이라이트를 해놨잖아요. 저 때가 제일 심했는데 저 때가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920년대에는 대공황 네. 한 번 있었죠.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발효를 하면서 관세율을 급등을 시켰죠. 그게 네. 193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의 지금 낙폭이 심했던 데가 거의 고점 대비 거의 60, 70%그 소위 이익이 빠졌었던 게가 대공황이 한 번 있었고 관세를 급등시켰었던 때가 두 번이 사실은 저렇게 심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가 시차를 두고 기업의 이익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저 리서치 기관은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반면에 여기를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냐면 네. 우리는 1970년대하고 비교를 해야 돼. 지금 70년대? 예, 20년대, 40년대가 아니야. 1970년대도 관세를 한번 올린 적 있었는데 71년도에 닉슨이 네. 소위 그 금태환을 불태환했었잖아요. 달러 갖고 오면 우리가 금 바꿔줄게. 그게 71년 8월 15일.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네. 우리는 이제부터 안 해. 예. 달러 갖고 와도 우리 금을 안 바꿔줄 바꿔줘. 거야. 네. 그걸 그냥 전격적으로 어나운서하면서 뭘 동시에 했냐면 관세를 10% 확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너희 까불면 우리 관세로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랬더니 나머지 기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항복을 한 다음에 4개월 만에 관세를 없앴어요. 4개월 만에.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는 영향이 거의 없었죠, 사실. 예. 근데 그거와 지금을 비교하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바람이고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가 유연해서 4개월 만에 관세를 없애면 그때처럼 갈 텐데 만일 이것을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상당 기간 관세 높은 고관세
100년 전 관세를 유지한다면 정말로 저 ASR에서 그 경고하는 저런 큰 소위 그 기업 이익이 급락하는 그런 것이 나타날까 우려되는 그런 그 기로에 서 있는 것만 분명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는 유연하기를 정말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들 실적 많이 발표했잖아요. 지금 보니까는 그래도 대부분의 기업들 80% 이상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제 엔비디아는 아직 실적 맞습니다. 발표 남은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실적 발표한 기업들 대형주 위주만 봤을 때 이익 증가율 자체가 지금 둔화되는 추세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제 결국은 이번 애들 다들 지금 시장에서 좋게 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네. 예상보다 좋아였습니다. 맞아요. 예상보다 예. 좋아. 예.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예상치가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분기별로 전년 동분기 대비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제 근데 우리가 보통 M7, M6가 들어가면 그들이 대부분의 이익 증가를 만들어내니까 얘네들 M7 중에서 뭐가 빠지면 M6가 됩니까? 엔비디아가 한 달 늦게 발표합니다. 아, 그래서 대부분 지금 M6는 다 예, 발표했고요. 예. 그러니까 뭐 테슬라,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뭐 쭉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한 달 후에 발표되기 어허. 때문에 그만 빼면 M6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하늘색이 그러면은 그렇게 잘 나가는 M6 빼고 보면은 하늘색은 쭉 내려옵니다. 지금 보면 작년 4분기를 고점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심지어 M6를 포함해서도 보면은 짙은 파란색 선이 계속 좀 내려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절대 이익은 여전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예. 그러니까 증가하는 이 강도가 서서히 내려오고 있죠. 근데 주가는 역대 고점을 찍고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둘이 또 아까 말씀드린 사마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상당히 모든 걸 낙관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게 그 관세가 좀 장기화되면 정확히 보면 이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지는 모르지만 올해 1분기, 2분기에 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익 증가가 상당히 지금 둔화되고 있는 이 상황이 관세든 이민 정책이든 어쨌든 그런 영향을 받아서로도 일부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 자체는 주가가 여기서 최고 상단을 뚫고 계속 올라가는 것에 상당한 부담, 압력이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을 무슨 뭐 딱딱 공식에 맞춰서 아니면 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이제 그렇게 가정하면은 막 그렇게 얘기하죠. 이 규모 자체보다 이익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으려면은 아까 보여주신 그 차트라면은 지금 뉴욕 증시는 사실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익 증가율이 눈에 보이게 증가율 자체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4월 달에 한번 떨어졌죠. 한번 떨어졌었죠. 예, 그랬다가 예. 지금 다시 예. 이제 저걸 무시하고 지금 가고 있어서 예. 그래서 좀 불안해들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서 이제 즐기되 출구해서 뭐 파티를 즐기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결국 보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저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영업이익 증가율 아까 보여주신 저 차트는 보면서 당장 드는 생각이 뭐 엔비디아 앞으로 어떡하죠? AMD하고는 이익도 아니고 매출의 15%를 거의 뭐 뜯기잖아요. 근데 또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또 간밤에 나온 소식으로는 중국에서 그 자국 기업들한테 엔비디아 H20 칩 사용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마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산 넘어 산이죠. 엔비디아하고 AMD는 어떻게든 중국 시장 다시 네, 뚫으려고 네. 애를 써서 네. 이게 원래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something is better than nothing. 죄송합니다. 영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게 뭐라도 있는 게 아예 없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네.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정확히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85%의 something이 이게 빵 100, 그러니까 100% 없는 nothing보다 낫다. 네. 이 얘기를 그러니까 했거든요. 15%를 내더라도.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중국이나 시장이 지금 닫혀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반강제로. 예. 근데 이걸 열어준다면 뭐 그거 좀 내더라도 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어찌 보면 AI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니까 네. 거기 팔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원래는 20% 요구했었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봤더니 가갖고 젠슨 황이 가서 내고 그러니까 소위 잘해서 말 잘해갖고 5%포인트 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또 중국에서 나서서 하는 얘기인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지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5월 달에 지금 발효된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AI 칩 안에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스스로 신호를 낼 수 있는 하하. 기능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 소위 위치 추적 기능을 넣을 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걸 법제화하려고 지금 하원에서 지금 입법을 지금 제안을 네. 발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 중국 입장에서는 야 내가 AI 한다고 그랬다가 내가 어디 데이터 센터에 뭘 쓰고 있는지 다 내가 미국에 줘야 돼? 그럴 바에 안 해. 근데 이거는 중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진짜로 한다면. 왜냐하면 어쨌든 다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되니까. AMD 칩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맞물립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정부와 관련된 일에는 이거 못 쓰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위치 기능, 추적 기능 우리 안 넣을 거야.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하원에서 사실 입법화해버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최대의 리스크는 어찌 보면 그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3,213포인트, 코스닥 0.3% 오름세 예상됩니다. 81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2,000원, SK하이닉스 2.9%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277,0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3% 상승 예상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호가는 131,000원, 0.98% 오름세가 예상되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예상되고 현대차가 1.4% 호가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지금 21만 6천원. KB금융도 1.6% 상승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가가 82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계속해서 좀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96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좀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호가 분위기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되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 모두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 1% 반등 보여줬는데 추가적으로 반등세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43만 9,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1%, 2% 상승 예상되고요. 펩트론도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0만 8천원, 파마리서치 1.4%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가가 67만 9천원. 삼천당제약도 1.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6,300원. 18만 6,300원. 자, 리가캔바이오도 오름세가 예상되고 HLB 호가는 4만 1,050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7만 5천원. ABL 바이오가 오늘 3.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오늘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 시장 보면은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네. 오후 들어서 오히려 좀 뭔가 물량이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좀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외국인이 선물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예. 외국인의 어떤 그 매수세 이익을 갖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을 수가 없는 네. 그런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예. 있고 뭐 사후적으로 자꾸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렇죠. 무슨 뭐 정책적으로 자꾸 불확실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는데 요거는 또 개장하고 한 20분 정도 장 흐름 보고 뭐 하모니에서 또 이렇게 점검하시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저기 그래도 송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워낙에 요즘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거나 우리 뭐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은 저희 때 학폭보다도 더 악랄하고 더 질이 안 좋거든요. 학생들의 학교 내 학교 내 학폭 말입니다. 우리야 해봐야 그래도 그런 건 있었어요. 같은 학교 애나 같은 반 애들은 뭐 안 때린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적정선이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학폭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 이거는 뭐 아래 위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좀 그거 한데 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너무 우리 당연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갈수록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AMD 이런 식으로 어디 두 회사만 그러겠어요? 앞으로 뭐든지 하려면은 그러면은 우리한테
일종의 통행세 비슷하게, 보호세 비슷하게. 옛날 뭐 진짜 김떡항이 종로에서 거두듯이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어떻게 골드만삭스의 CEO 보고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바꿔라. 그리고 너는 뭐 가끔 취미 활동하는 DJ나 해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이걸 갖다가 뉴스라고 이렇게 보고 뭐 미국 대통령이 저러니까 저런가 보다 싶어. 뭐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학폭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전교 1등이 예. 일진 짱에다가 예. 재단 이사장 아들입니다. 무서울 게 없네요. 예. 그다 공부까지 잘해요. 네. 그다 잘생기까지.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 잘생겼던데. 트럼프 젊었을 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외교가에서 이렇게 최근의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되게 멋진 문구 그건 제가 확 왔으면 와닿던데 네.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우아한 위선의 시대. 정직한 그 야만의 시대가 왔다. 딱 그게 확 맞네요. 와닿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이걸로 사실은 많은 게 설명이 되는. 그래서 근데 냉정해 보면 우리 인류가 이게 인류까지 얘기하려 그러는데 인류. 되게 우리가 되게 이성적이고 휴먼 그 소위 인간애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불과 100년 전에는 1, 2차 세계대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늘 숨어 있는데 드디어 그것이 100년 만에 마치 우리가 아까 100년 전 관세법 봤듯이 100년 만에 다시 발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 지금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야, 참. 우리 TV로만 보시는 분들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로도 보시면서 채팅창도 보셨으면 싶은 마음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도시락을 안 싸고 젓가락만 가지고 등교한다. 그게 너 확 와닿네요. 그런 사람인데 저희 학교 때 있었습니다. 젓가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친했는데 그런 친구들하고도 그때는. 이렇게 반찬만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걔가 진짜로 집이 못 살아서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 그런 애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다 그런 애들 이해했는데. 어린애 있었는데 네. 요새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우 우리 또 작가님 또 바로 달아주셨네.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네, 아까, 정직한 예, 야만에. 아니 근데 네. 송 대표님 지금 뭐 다들 이 장은 오르고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이긴 하는데도 불안해 하니까 송 대표님의 역할은 여기서 좀 더 비관적인 비율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야 시장이 더 가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이거는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가져오신 자료죠? 이게 실질 소비 지출이 경고 신호를 보낸다. 이게 이제 JP 모건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분기 단위로 발표하는 자료 중에서 제가 하나 갖고 네. 와봤는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미국의 경기 침체를 발표하는 데가 NBER 그렇죠. 국립경제연구소 예, 뭐 이쯤 예, 되죠. 예. 근데 그 거기에서 총 6가지 변수를 갖고 봐요. 그냥 우리는 기계적으로 전 2분기 연속 GDP가 역성장하면은 뭐 침체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건 너무 기계적인 거고 네. 실제로는 총 6가지 지표를 보는데 크게 뭉뚱그려 보면 그러니까 그 가게가 돈을 잘 버는지 그 다음에 관련해 갖고 잘 쓰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이제 고용 일자리를 잘 얻는지 그러고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 잘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데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걸 항목을 보냐 실질 개인소득 고용에는 비농업급여 우리가 이제 페이롤 맨날 보던 거 그다음에 가계조사 고용 요걸 이제 2가지 항목을 고용으로 보고 소비 지출 관련해서 실질 소비자 지출 PCE 우리 보지 않습니까? 예. 그거 아니면 실질 도소매 판매 이번에 목요일 날 그러니까 밤에 발표될 리테일 세일즈 같은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산업 생산 요걸 보는데 총 이 6가지 항목 중에 최근 6개월 그러니까 2분기를 보려면 최근 6개월이잖아요. 직전 6개월간 보시면 실질 소비자 지출이 땅꼬마가 됐습니다. 완전히 지금 쪼그라들어가고 밑에 아래 그 하늘색 그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바닥에 붙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지금 역성장으로 가려고 폼을 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만 분명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사실은 저속주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8월 1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많이 올랐고 러셀 2000 특히나 많이 상승했습니다.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는 시장의 희망 섞인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낮게 나왔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시장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라는 수도 충분히 나올 법한데 일단 시장은 올랐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도 지금 1% 이상 올라갑니다. 코스피가 3,225, 코스닥 816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2% 올라갑니다. 71,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3% 강세입니다. 277,5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좀 떨어집니다. 38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오름세고요. 현대차도 상승합니다. 214,0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가와 분위기 다르네요. 오늘 0.3% 소폭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854,000원. KB금융도 상승 중이고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이 2%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66,600원, 46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3.68% 상승합니다.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보여줍니다. 455,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도 올라갑니다. 파마리서치가 2% 상승하네요. 683,0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4.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4,500원. 오늘 사흘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HLB도 소폭 오름세고 레인보로보틱스가 0.9% 상승합니다. ABL바이오도 3.2% 올라가네요. 79,700원. 삼천당제약도 1% 이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좀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조선주들 흐름 좋아요. HD한국 조선해양이 5% 강세입니다. 374,000원 그리고 대한조선 0.9% 올라가고요. 하나오션도 2.6% 상승합니다. 그리고 SK오션플랜트, 삼성중공업 모두 2%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HD현대미포도 1.5% 상승합니다. 그리고 현대힘스도 올라가고요. 오늘 조선주 흐름 좋고 CX의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주도 흐름 좋습니다. 뭐 HBM 관련주, 반도체주 다 좋아요. 좀 HBM 쪽 먼저 볼게요. KC텍이 4% 올라갑니다. 33,900원. SK하이닉스 앞서 보셨고 오르스 테크놀로지도 2.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CXL이 먼저 나오네요. 네, HBM 쪽에서는 HPSP가 1.7%, 고영 올라가고 오르스 테크놀로지 2.4%, 이오테크닉스도 2.6%, MK전자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 PSK홀딩스 그리고 DIT 다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CXL도 볼게요. CXL 쪽에서는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엑시콘, 코리아서키트, 네오셈 다 올라가고 TLB가 6% 강세고 파도가 7% 올라가고요. 그 밖에는 이제 엑시콘도 1.8% 상승세,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 안팎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유리기판 쪽도 흐름 좋네요. 지금 YC캠이 1.2% 올라가고 필옵틱스, HB테크놀로지, SKC 다 1% 이상 상승세, 캠트로닉스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유리기판 HBM 반도체 쪽 다 좋고 조선도 좋고 2차 전지 쪽에서는 나트륨 이온 쪽이 움직임이 좀 있는데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나인테크가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애경케미칼, WCP, 자이글, 메가터치 다 올라갑니다만 지금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62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7억 원, 36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224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0억 원, 23억 원 매도 우위고요.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 5원 90전 하락한 1,38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그래도 양시장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쪽, 조선 쪽 좋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일단 선물 흐름보다도 더 좋고 네.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은 또 시시각각 변할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상당히 강하네. 예. 이제 이런 장이 계속 이제 몇 차례 되다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오후에 장이 급락하면서 뭐지 싶으면서 굉장히 또 공포스러웠지만 이렇게 자꾸 돌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둔해지죠. 그렇죠. 어지간하면은 내성이 생기죠. 내성이 예. 생기고 버티고 하는데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진짜 한번 진짜 빠지는 장이 왔을 때 그때도 그거 할 수가 있다는 그것만 이제 경계하면은 이 롱장 잘 활용하면은 그거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조선주 강하네요. 조선주 예. HD항복 조선양이 지금 8%까지 8%. 예, 예. 와 그러네요. 여기는 양봉이 나오고 아까 개장초 지금 소개할 때는 보니까 이렇게 뭐 다들 상승이면서도 음봉이 많았는데 또 이제 맞아요.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 이따 또 하모니 시간에 또 다를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네, 요즘 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변동성은 큽니다. 네. 앞서 저희 실질 소비 지출 이거 관련해서 좀 그래도 얘기를 더 들어봐야죠. 네, 말씀 주신데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GDP 70%는 소비고, 근데 소비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것이 확실히 보이고 있고, 근데 그 사이에 고용은 좋은데 왜 소비가 이러지?라고 네. 걱정했는데 소비가 알고 봤더니 고용이 알고 봤더니 사실은 우리가 좀 허수를 봤던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결국은 이것이 어느 시점에는 지금 가장 최근에 공식적 경기 침체가 2020년 그 3월 달 그때였잖아요. 기억하시죠? 3, 4월 달. 그때 제가 저 위에 빨간색 모든 게 저 6개 모든 분야가 빨간색이었던 게 그 3, 4월 달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동시에 어느 시점 가보면 지나놓고 보면은 이것이 이제 다 내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미국의 하반기 그 경기 둔화, 그 중에 지금 소비주도 둔화로 끌어내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열심히 한번 추적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왜 지금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걸 막고 싶은 지금 관세는 관세대로 하고 싶고 금리를 낮추고 싶은 이유도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흥미로웠던 건 그렇습니다. 트럼프 말과 베센트 말이 그 고용 통계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달랐죠? 트럼프는 고용이 이렇게 좋았는데 이거 전직 국장이 이거 조작해 갖고 낮춘 거다라는 식으로 사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높은 거야 이건. 그걸 원하는 데이터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베센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저 6, 7월 달 숫자를 연준이 미리 알았으면 당장 7월에 금리를 낮췄을 텐데.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와 베센트의 해석이 정반대로 가고 있을 만큼 약간은 다중이 같은 이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만큼 사실은 되게 좀 잘 좀 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고민은 상당히 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 내각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주시장에는 정말 다행이죠. 다행이죠. 네, 정말 다행이죠. 베센트가 저렇게 교통정리 안 해줬으면 굉장히 지금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슬퍼하고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실제로 수출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미국은 2달 후에 발표되니까 미국 걸 보려면 너무 늦고 네. 중국은 그래도 바로 발표하니까 중국 걸 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중국을 사실 견제하기 위해서였는데 네. 중국의 수출은 여전히 견조하다. 첫 번째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7월 달에도 7.2% 성장을 하면서 전월 5.9에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정색 선이 이제 전체 수출이거든요. 전년 동월비.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성장, 노란색 선인데 마이너스 21%. 네. 지금 전월비보다 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지금 그것을 뭘로 메꿔갖고 전체가 좋냐? 역시 아세안과 EU를 상대로 해서는 상당히 그 수출이 잘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버티는 이유가 적어 있고, 근데 다만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중국이 지금 잘 돌아가는 건 그래도 전 세계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저쪽이 혹시 밀어내기 하는 거 아니야? 미국으로 가는 거를 나머지 다른 데로.
그럼 다른 데에 과연 이게 버텨낼 수 있느냐. 그래서 EU에서도 불과 한 2, 3주 전에 날아갔다가 결국은 협상이 별로 잘 안 돼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식으로 지금 중국의 공급 과잉 이슈, 뭐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걸로 밀어내고 있어서 지금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어서 나머지는 고통을 받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상당히 깊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배터리와 관련해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시진핑이 한마디 하고 CATL의 광산 관련된 소위 라이센스 예. 면허를 지금 연장 안 해주고 잠시 멈춰 있잖아요. 이러면서 리튬 가격 폭등하면서 공급 과잉이 해소될 기미만 보이면은 가격이 바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거기 중국 때문에 엄청 눌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그렇고 석유화학 분야도 그렇고 여전 NCC 같은 데들 뭐 그런 데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이 잘 되는 게 한편으로는 우리 옆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들의 공급 과잉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깊어지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혹시나 이것도 시간 때문에 못 가고 싶어서 살짝 순서를 한번 바꿔가지고 송 대표님 이게 지금 미국의 뉴욕 증시에서 지금 AI로 인한 피해 종목들이 좀 매도 공세에 시달린다. 네. 예. 이게 챗GPT가 처음 나온 게 2022년 말이었잖아요. 겨울 12월 제 기억에. 네. 챗GPT가 네. 네. 그때부터 AI 붐이 이제 네. 23, 24, 지금 25 예. 여름까지 2년 예. 반 동안 온통 AI AI죠.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 우리는 AI 수혜주 위주로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엔비디아 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봤는데 그 사이에는 AI 피해주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어요. 어허. 특히 근데 AI로 피해 볼 데가 뭐 얼마나 있겠어. 뭐 사실은 이제 이런 분위기 네네. 또는 무시 뭐 이랬었는데 이번 4월 이후에 반등장에서 AI로 혹시 피해 볼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는 매도하는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 보면 검정색 선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I 피해 종목군이라고 바스켓을 26개를 정했는데 아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이름들을 적시했습니다. 아도비, 윅스, 그러니까 이 주로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미지나 동영상 만드는 서비스 툴. 이제 AI로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다음에 그 웹 디자인하는 거. 네, 네. 또 내지는 채용 서비스, 인력 채용하는 거 그 서비스로 해주는 거. 네. 그다음에 가트너 우리가 잘 아는 이거는 리서치, 뭔가 시장 데이터를 서비스 해주는데 아하. 이런 데 주가가 지금 사실은 폭락을 지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의 실적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지금 앞으로 나빠질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까지는 AI 수혜주만 찾아서 주가에 반영을 했다면 이 최근 3개월간의 큰 변화는 AI 피해주를 구분해서 그쪽에서부터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여기서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있습니다. 정말로 저대로 우려한 대로 그들이 앞으로 그 실적이 안 좋아지면 정말 이렇게 미리 빼는 게 맞죠. 근데 역으로 AI가 실제로 다 대체가 안 되면 그들은 또 주가 반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지는 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반응은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이 안에서도 사실은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있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또 챗 GPT-5가 나왔는데 네. 지금 반응이 어때요?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챗GPT-5에 대해서 샘 알트만이 엄청 뭐라고 해야 되나? 너스레를 많이 떴잖아요. 네. 앞에 예. 설레발 많이 뻗습니다. 이걸 내가 공개하는 게 맞나 걱정스럽다. 이게 나오면 세상이 나 망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막상 오픈을 했더니 오픈 AI의 기대가 폭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폴리마켓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했거든요. 6일 날 발표를 했는데 네. 챗GPT-5를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이제 폴리마켓이라고 배팅 사이트잖아요. 예. 배팅 사이트에서 연말까지 최고의 AI 모델을 갖고 있을 회사가 어디냐 거기다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구글하고 오픈 AI가 1, 2등을 다퉜었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 8월 6일 이후에 보면은 급락을 해서 지금 XAI
소위 그 머스크의 XAI만도 못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왜 그런 거죠? 기대가 너무 컸고 첫 번째로는 지금 네. 났는데 뭔가 버그도 좀 있고 생각보다는 이걸로 이게 소위 말하는 초지능 AI가 나온 거 맞아?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개선폭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거. 근데 돈은 좀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오픈 AI도 캐시번이 올해 지금 한 120억 달러, 130억 달러 매출 일으키는데도 그걸 다 받고도 지금 연말에 그 현금 고갈이 마이너스 80억 달러가 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AI 투자가 과연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걸로 해서 돈을 벌고 있어. 제가 지난주에 그 소위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그래갖고 예.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예. 사실 그게 오픈 AI에서 어떻게 보면 나타나고 있는 거다 볼 수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AI가 모든 것이 만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오픈 AI를 보면은 저 안에도 엄청난 경쟁이 있고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저기에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볼 만한 그런 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가 더 좋다는 평가가 맞나 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미나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쓰는데 제미나이가 확실히 근데 구글 쓰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대답하는 거나 이런 것이 저는 보기가 더 좋더라고요. 이러면 또 이것도 우리나라 돈 29,000원인데 유료가 그렇죠? 네, 근데 유료 안 쓰고도 웬만큼은 또 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금 경제는 구독 경제네요. 구독 경제. 그러니까 그 돈 갖고 이제 과연 그 투자를 다 감당해야 될까 고민이 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챗 GPT만 깔아서 보다가 정민혁한테 소개받아서 퍼플렉시티 퍼플렉시티. 해서 이렇게 예. 하는데 몇 번 이렇게 같은 질문을 해보고 나서 저는 요즘은 개인적으로는 퍼플렉시티 자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써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 개.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좀 각자 이렇게 강점을 보이는 분야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거 확인하면은 잘 활용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네네. 싶은 건 채권 쪽인데 네. 요즘 유럽 채권이 인기예요? 맞습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또 예. 다른 사실 악재일 거고 네. 달러 약세의 이유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네. 15년 전, 12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기억이 뭐냐면은 유럽 부채 위기, 피그스. 맞아요. 예. 피그스 예. 있었잖아요. 2011년 무렵. 예. 예. 붉은색 선이 각 나라의 2010년도에 국채금리 10년물 금리거든요. 네. 그리스 그때 난리였잖아요. 예. 그때 10%였는데 지금 몇 %입니까? 많이 내려왔네요. 와. 3.2%입니다. 지금 포르투갈 3%, 피그스, 스페인 3.2, 미국보다 이탈리아 더 낮아요? 3.4. 미국보다 더 낮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히 우량해졌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의 사실은 모든 그 돈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이제는 유럽의 채권, 국가 채권이 상당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입장에서는 베센트가 고민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저걸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우리가 미국만 보고 있지만 세상은 계속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CPI 발표 이후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간밤 미증시가 상승했고 국내 증시 역시 훈풍 이어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3,200선에 재진입했습니다. 현재 0.73% 오름세로 3,21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5% 반등합니다. 811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172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75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 홀로 742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도 외국인은 5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 기관 5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만 홀로 57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조선과 전기 유틸리티 그리고 전기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게임과 우주항공과 국방, 더불어서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코로나19 관련주가 어제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방역당국이 예년의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2주 이상은 환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자 관련주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정바이오는 지금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2,095원 기록했고요. GH 신소재가 6.6% 강세로 3,045원, 오텍이 0.7% 강세, NVH코리아가 0.8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신성ENG는 0.66% 약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조선주 강세 기록 중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조선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 주도로 국내 중형 조선사를 인수해서 미국 군함 유지보수 정비, MRO를 맡게 되는 전용 조선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선 쪽에서는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이 7% 넘는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38만 1,000원대고요. HJ중공업은 0.3% 오름세, HD 현대중공업이 3.4% 강세로 47만 1,000원에 거래됩니다. 더불어서 HD 현대미포도 2.3%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19만 200원이고요. 삼성중공업 1.7% 강세로 19,13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나트륨이온 배터리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특히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 자회사가 미국 완성차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북미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15.4% 오르면서 거래가 3,780원으로 집계되고요. 더불어서 애경케미칼이 3.29% 오름세로 11,940원, WCP와 DIC가 1%대 오름세, 메가터치도 0.91% 상승하면서 거래가 4,4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역폭 매물이죠. HBM 관련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인공지능 AI칩의 중국 수출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AI칩 시장 진입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HBM 쪽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9% 강세입니다. 2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C텍이 7.37% 오름세로 34,950원, 이오테크닉스가 3%대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23만 7천원입니다. 그 밖에 윈팩이 2%대, 워트가 1.67%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다시 3,200선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서 코스피가 박스권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지 시장 흐름 조금 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오랜만에 순위에 들어왔는데요. 최근 팔란티어는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해서 주목을 받았죠. 분석가들은 올해 4분기에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앞당겨진 건데요. 이에 주가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최근 미 육군과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체결했는데 이처럼 AI 훈풍과 정부 정책 수혜를 입으면서 전망도 낙관적인데요. 이에 상대적으로 높아진 주가에도 서학개미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4위와 3위는 테슬라 관련 종목인데요. 4위는 테슬라, 3위는 TSLL입니다. 오랜만에 4거래일 연속으로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서 서학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테슬라는 태양광 사업 진출 소식을 밝혔죠. 영국에서 전력 공급 사업자 허가를 신청했는데 만약 사업 허가를 받으면 테슬라는 이르면 내년부터 영국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테슬라가 태양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따르는 엑소엑셀입니다. 최근 기술주가 연이어 좋은 흐름 보이면서 반도체 지수도 덩달아 뛰었는데요. 이에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데 다만 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서학개미가 관망세를 보인 만큼 오늘 또 높아진 금리 인하 가능성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하는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에 대해 웰스파고는 중국 시장 기대감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미 상무부로부터 중국 판매용 H20 칩에 대한 수출 허가 발급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대가로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에 중국 판매 수익의 15%를 지불해야 합니다. 웰스파고는 이를 엔비디아의 호재로 분석했는데요. 수출 재개로 지난 분기에 입은 80억 달러의 손실을 다음 분기에 회복할 것으로 봤으며 또한 중국 AI 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15%라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취득은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 촉매제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185달러에서 220달러로 크게 높였습니다. 진격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웨드부시 증권은 팔란티어가 향후 2, 3년 안에 시가총액 1조 달러 기업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분기 기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웨드부시는 팔란티어를 AI계의 메시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했습니다. AI 제품군에 대한 초고속 성장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와 활용 사례 측면에서 팔란티어만큼 갖춘 회사는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여전히 매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6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뱅크는 맥도날드에 대해 실적이 견고했다며 하반기 성장 전략도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우수하게 나타난 점을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만큼 맥도날드가 저소득층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가격 정책이 마련되긴 해야 하지만 경영진이 우수한 실행력을 보여주면서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325달러에서 33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이후 상황 또 업종까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 본부장님 지금 우리도 뭐 개장 초 고점에서 딱 5분 버티더니 또 이제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데, 아니 어제 얘기부터 한번 해보시죠. 어제 지금 정리가 됩니까? 어제 왜 그런 반전이 있었죠? 오후에? 일단 그 대주주 기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10억에서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50억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다가 또 추후에는 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뉘앙스가 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는 강화가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요건이 50억이 되는 게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볼 포인트는 어제 이제 대주주의 요건이 뭐 10억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대주주와 관련되어 있는 요건이 좀 정확히 판가름이 좀 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내일까지가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 부분에서 너무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0억으로 강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논의 자체가. 네. 근데 저는 웬만하면 좀 빠르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매도했던 물량들이 매도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수급이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가 경신이 나왔죠. 어제 무서웠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어제 네. 우리나라가 약세로 꺾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억지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 증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고 새벽에 미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장중에 꺾였다라는 것은 그 대주주와 관련되어 있는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미증시나 일본 증시처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우상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가 강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HD한국, 조선해양, 뭐 하나오션 다 좋습니다. 조선주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윤곽이 좀 더 뚜렷하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조선 쪽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 자체가 여전히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트럼프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요청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명분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수주 산업이라고 해서 사이클을 많이 타는데 과거에 가장 좋았었던 호황기보다도 지금이 더 매력적인 그런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 일단 내러티브가 좋고 근데 이 내러티브 앞으로 이제 스토리가 좋은 상황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찍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이제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분기 때 조선사들이 만들어 놨었던 실적을 보면 나빠지지는 않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저가 수주를 받았었던 물량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이제 수주 금액 자체가 저렴하지 않았었던 저가 수주 물량 자체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선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작은 기업 중에서 HD 현대미포라든지 그리고 하나엔진이라든지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조선 업황 자체가 좋을 때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 일단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두 가지죠. LNG 쪽과 MRO 쪽을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을 볼 때는 MRO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산 쪽을 생각을 하는데 방산 쪽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을 공략해 보신다면 전 오히려 LNG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동성화인텍도 나오고요. 네. 뭐 성광밴드나 제가 태광 같은 피팅밸브 기업들도 말씀드렸는데 요 기업들이 이제 조선 대형주들보다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죠. 지금도 이제 보시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은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섹터가 어디일까라고 한다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도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경쟁력이 높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다라면 전 매력적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SNS나 유튜브 같은 데서 또 조방원 ETF 광고가 이제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렇게 또 대응할 수밖에 없고 한데 어떠세요? 그냥 지금 조선을 말씀해 주셨고 묶어서 보시면 조방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방원 중에서는 원전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원전.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네. 경우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수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도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예.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작년부터 만들어지고 있고 친환경 선박 쪽, 그러니까 LNG 선박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 물량으로 따져보면 중국이 더 많은 물량들을
모멘텀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고부가가치 선박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 대한 수주가 들어온다라는 내용이 작년에도 있었고요. 네. 방산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납기도 잘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성능도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나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호환을 가질 수 있는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수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물량들에 대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에 대한 수주 소식은 상대적으로 전 조금 더 늦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요, 올해 연말에도 그렇고요, 이 원전 쪽에 대한 수주 소식은 저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도 원전 쪽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 발전 용량을 4배 정도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원전 쪽에 대한 중요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계속해서 탈탈 원전을 하고 있죠. 탈원전을 폐기하면서 원전 쪽에 대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오히려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방원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ETF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ETF 상품이 새로 만들어지면 저는 경계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있어요. 시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끝물일 때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ETF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 드리고 원전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 전력 쪽 좀 여쭤보고 싶은데 효성중공업, 한국전력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효성중공업 차트 보니까 올해 5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 50만 원 선, 49만 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20만 원 넘어서고 어떻게 어떤 모멘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지도 궁금하고, 한국전력도 최근에 올라갈 때 보면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한국전력은 참 지난번에도 한번 예.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이게 수익성이 일단 좋아졌다라고 실적 하더라고요. 잘 나왔더만요. 네, 실적이 잘 예, 나왔다라는 예. 부분들이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라고 해요. 뭐 한 나라 국가가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원 중에서의 상당 부분을 AI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력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전 쪽이나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발전이 됐습니다. 에너지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에너지원을 보내거나 변압을 하거나 송전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력기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압기 쪽에서는 변압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과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 이제 우리가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LS전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전선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에너지원을 정상적으로 분배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HD 현대일렉트릭과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업부가 건설 사업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 자체가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다른 전력기기 업체들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털어내고 효성중공업이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전력기기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제 100만 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올라오긴 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그래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 해저 케이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LS 그룹 중에서는 LS 에코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해저 케이블 쪽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번 영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 또 이제 베트남 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와 뭐 베트남에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LS 에코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갔었던 효성중공업이나 대형주들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시가총액이 1조가 좀 넘어가는 기업인데 LS 에코에너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히토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같은 경우도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부존량 기준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한다면 히토류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만들어질 가능성 때문에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변압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전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8%도 안 되고 5%도 안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변압기가 좀 더 매력적이고 모멘텀이나 테마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선주들도 매력적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뭡니까? 이게 미국장처럼 이렇게 뭐 하다못해 몇 년을 갖다가 꾸준하게 가주면 모르겠는데 우리도 뭐 반년 내지 1년 만에 따블 뭐 어떤 경우는 서너 배도 나기도 해서 화끈합니다만 빠질 때 정신없이 빠졌어. 화장품주가 지금 그런 와중에 APR도 흔들흔들하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엔트주가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네. 이 약간 또 화장품주의 어떤 데자뷰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저도 이게 참 너무 네. 너무 무섭게 빠지죠. 빠져도 너무 예. 이렇게 빠지면은 참. 네. 그래서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예. 한콜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낙폭이 나왔죠. 네.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밀리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0일 이평선은 전부 다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화장품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 화장품 업황 자체가 전성기였을 때보다 지금 오히려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분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뭐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다가 밀렸는데 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점 매수가 들어간 분들이 많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했을 때 주가가 밀리면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 우리가 좀 상징적인 기업이 볼 수 있는 게 최근에는 APR이죠. APR이라든지 달바 글로벌 정도가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여준다면 예.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종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방송 막 들어오기 전에 네. 네. JYP 엔터가 10% 정도 하락이 글쎄, 나오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업들도 찾아봤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는 3% 그리고 이제 펜 플랫폼 쪽에 대한 엔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머스 같은 경우는 2%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 쪽이 안 좋은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JYP 엔터가 실적 쪽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을 하면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주들보다는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저는 예.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한알령 해제가 되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만큼 큰 모멘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특히 게임 쪽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 과거에는 한알령 해제가 되면서 게임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판호를 발급받으면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게임 쪽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성과를 낼 수 없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엔터도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잘 나왔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네. 우리나라 엔터 기업과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 과거에 A라는 사업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냈다라고 한다면 그 수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B라는 사업 모델, C라는 사업 모델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 실제로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저는 과거만 못해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더 좋아진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엔터 쪽 같은 경우는 화장품처럼 그러니까 화장품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도 뭐 레포트들 몇 개 나온 거 보니까 너무 과하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저는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엔터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밀리고 있지만 이게 업황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는 지금 게임주들도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글쎄. 예, 펄어비스가 아까 보니까 22% 급락을 하던데 이게 신작 출시를 연기한다면서요. 예. 네, 이게 펄어비스는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몇 년 전부터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연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 펄어비스라는 기업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에 대한 출시만은 기대를 했는데 네. 계속 연기가 되면서 지금 2026년도에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던 이 NC소프트라는 네.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물량이 다시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고. 오늘 2% 정도 밀리고 네. 있네요. 근데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좀 긍정적이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전반적인 그 게임 업종 자체의 대장 성격을 띠고 있는 기업은 크래프톤입니다. 네. 우리가 NC소프트를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업을 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의 시가총액이 3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크래프톤이 더 큽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안 나오면서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종목별 선별이 좀 필요하고 그중에서 뭐 NC소프트라든지 자산 가치가 좀 뛰어난 기업 중에서 W게임즈 같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주주환원이라든지 뭐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기업들 종목별 선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는 확실히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느낌이 드네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음봉으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요. 그렇죠. 예. 네. 머니쇼 플러스 진행 그만두니까 좀 시황은 약간 약해지죠. 네? 약간 이렇게 오전 오후 다 볼 때 하고 오전 보고 그냥 오후에 막 놀러 갈 때 하고 좀 다르죠. 저 오늘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체력 키우러 가는 체력 거예요. 키워라.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